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HVM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밸류 체인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 또 바로 이 HVM이죠. 네, 요즘 우주 관련주, 어떻게 보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좀 넘어가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단순 이벤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우주가 실험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가장 아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소재죠. 우주 발사체와 그리고 엔진 속에 들어가는 고강도 고내연 특수화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HVM인데, HVM은 구리, 철, 니켈 계열 특수화금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 3분기 이제 누적 기준 매출을 보면은 거기서 비중이 우주 쪽이 56%, 그리고 항공 방위가 14%, 반도체 16, 석유화학 14.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거의 절반을 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우주 기업의 철이나 니켈계 특수화금을 납품하고 있는데, 철 계열 같은 경우는 고강도를 요구하는 구조재고요. 그리고 니켈 계열은 고내열성이 필수적인 엔진 부품이죠. 즉 발사체와 엔진의 가장 핵심 소재고요.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커질수록 발사체 확대, 거기다 소재 수요 확대, 거기다 HVM 같은 상단의 이제 소재 기업이 수급이 좀 올라오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은 단기 뉴스 반응이 아니라 우주 산업 밸류체인 재평가의 좀 시작으로 좀 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VM의 진짜 경쟁력은 고청정 진공융해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진공유도 용해라든가 아니면 진공 아크 제용해, 그리고 일렉트로 슬래그 제용해, 이 공정들이 불순물을 국도로 줄여야 하는 우주 항공 방산 소재에서는 필수 기술이고, 중요한 점은 이 설비를 외부 의존이 아니라 자체 설계하고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2024년에 좀 상장 이후에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드물게 대형 진공용해 설비들을 동시에 갖춘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자본이나 기술, 공정 노하우 모두가 동시에 필요한 높은 진입 장벽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HVM을 국내 대표 첨단 금속 특수화금 플레이어로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투자는 끝났고요. 이제 수확 기간으로 돌아갔는데, 상장으로 이제 조달했던 432억 원 중에 205억 원을 이제 공장 용해 설비에 투입을 했고요. 현재 이 공장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수화금 사업은 이제 특성상 초기에는 고정비 비담이 좀 있지만요.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원가 구조가 급격히 좋아지는 산업이고, 여기에 이제 향후 단조라든가 암연 등 후공정 설비까지 확장이 되면은 외주 의존도가 줄고서 마진 구조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설비를 갖춘 회사에서 설비를 돌리기 시작한 회사로 재평가 받는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IPO 이슈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면서 금일 어떻게 보면 8월달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가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붙어주면서 4만 원에 완벽하게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공급망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고, 이런 엄청난 성장 속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소재, 바로 HVM이 만들고 있죠. 지금 이 흐름 우주, 방산, 특수 소재 어디까지 이어질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VM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HVM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4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카타르 수주 관련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반장님. 네.
요즘에 뭐 AI 이야기하면은 칩이나 서버 데이터 센터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가 동시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전기가 없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해답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 SMR 산업의 한복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화석 연료는 탄소 규제에 좀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SMR인데 SMR은 모듈화 그리고 저탄소, 안정성이라는 장점으로 이제 2035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0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는 명확한데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죠. 원자로나 증기발생기 그리고 보호용기 그리고 지지 구조물 등 SMR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제 SMR 설계사가 누구든 결국에 만드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스로 글로벌 SMR 파운드리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TSMC가 설계를 맡지 않지만 생산을 독점하면서 산업의 핵심이 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 개발사로부터 이제 설계를 받아서 주기기, 위탁 생산을 하는 역할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라든가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 등 다양한 노형의 SMR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엑스에너지에다가 이제 SMR 16기에 들어간 핵심 단조품 예약 계약까지 좀 체결을 했는데 이 예약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볼 게 아니라 SMR이 이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제작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WS까지 가세를 했는데 AWS는 엑스에너지 그리고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빅테크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은 SMR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부는 이제 2030년도까지 육상풍력 발전 규모를 2기가와트에서 6기가로 확대를 하고요. 국내 생산 터빈을 300기 이상 공급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서 풍력 터빈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유니슨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에서 이미 국내 최다 실적을 쌓았고요. 그리고 10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터빈 국제 인증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제 원전과 그리고 SMR, 풍력 양쪽 모두에서 국산 대형 에너지 설비의 핵심 기업으로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력 재전환 시대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전기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만드는 발을 걸쳐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서 최근에 숨고르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투자 경고 종목 해지는 이번 주에 해제가 될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좀 숨고르기 구간에 기간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앞서서 이제 조정 구간을 받았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그 박스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다음 박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만 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무엇보다도 초기 단기 매물 구간 8만 2천 원선 돌파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AI 시대는 결국 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말이 아니라 설비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배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풍력, 대형 에너지 설비까지 이미 판 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 다가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오늘의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숨고르기 기간 동안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과연 10만 원 선 언제 돌파해 줄지 이 지점 꾸준히 확인해 보시죠.